네,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영상을 클릭을 하셨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머니코드 김 대표의 팬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농담이고요. 자, 주말인데 사실 HLB의 특별한 이슈는 좀 없습니다만 제가 주말에 조금 진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일에는 계속 장이 돌아가다 보면은 수급이 어쨌고 저쨌고 또 뭔가의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도 여러 다양한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말은 시세가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당장의 시세가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립 입장에서 또 한 걸음 물러선 마음 상태로 편안하게 듣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꼬인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나 스스로가 좀 발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못 찾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 대표가 이렇게 주말에는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교육이다, 강의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김 대표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또 자산을 수십억을 만들어 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오늘은 그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주제가 HLB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 대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매수했던 종목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호되게 당하고 나서부터 저도 제약바이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공부가 사실은 의미가 거의 없더라. 그렇다고 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은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진짜로 이 종목은 매매를 좀 실제로 하셔도 돼요. 매수를 하셔도 되니까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HLB가 조금 더 시세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 75,000원 부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분들은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것도 괜찮다.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임상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저는 너무나 좋아요. 지금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그러한 근거들이 좀 부족하고 나는 그냥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심플하게 접근을 했다가 지금 두드려 맞은 거야 하신 분들,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그냥 대충 샀어 하시는 분들은 75,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는 그나마라도 75,000원 부근까지 좀 주가가 올라와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지금 먹거리는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HLB의 가치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도를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2차전지 몇몇 종목들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유망주 여러분들께 계속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있죠. 이렇게 정말 많은 투자 전략서들을 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지만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사야 되냐 어떻게 팔아야 되냐만 좀 알려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열에 6, 7분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전지 유망주 이것만큼은 그냥 좀 사세요. 일단 사셔도 됩니다. 이 종목을 어디 갔다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무도 이상한 주식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제가 분명히 8만원대 9만원대부터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그 뒤에 주가 한번 급등이 나타났을 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벌써 지금 3번째 올라왔는데 왜 굳이 앞에서는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다 올라가고 나서 진짜 가는구나 그러면 저 지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진짜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서 산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물론 좋아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고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데 2번, 3번 가치를 제대로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산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어제 너무 많은 큰 소리를 좀 쳤는데 이번만큼은 김 대표 믿고 좀 사보세요. 절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략에 대한 것만 얼마에 어떻게 사세요라고 딱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하반기에 2차전지 종목들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를 좀 하실 종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뭐냐면 제약 차트예요. 제약 섹터의 차트인데 제약 섹터의 차트만 놓고 보시면 2020
2020년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타났고 그 뒤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조금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나 통화정책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작용하는, 반응하는 그런 섹터죠. 요때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는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앞전에 이미 사이클이 또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코로나 때고 요때가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때 제약바이오 붐이 불어가지고 임상의 임자만 기사 헤드라인에 뜨면은 상한가가 막 2번, 3번씩 뻥뻥 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들어갑니다. 임상 1상 들어갑니다. 1, 2, 3상 다 신경 안 써. 그냥 임상 이러면은 그냥 상한가 가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을 한참 만들고 나서 임상을 차근차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해요. 임상 3상은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3상을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걸 그냥 결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냥 뭔가 결과 발표 이러니까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기대감으로 다 끌어올렸다가 막상 3상을 까보니까는 성공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와, 이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거 임상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두드러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드러 맞기 시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를 샀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받던 진짜 뜨겁고 핫한 테마였는데 이제 한번 샀다 하면 작살나고 마이너스 80%, 90%까지 빠그라지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주기가 진짜 짧게 일어났는데 딱 요 사이클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였어요. 그렇게 제약바이오를 오랜 시간 동안 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물리고 나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졌죠.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임상 박사들이고 의학 전문가야. 약품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다 알면 작은 재료에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전부 다 빠꼬미가 됐는데 이제 그냥 쉽게 기사를 써봐야 주가가 안 움직여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우리 약품도 코로나에 효과 있다, 효능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막 뻥뻥 뜹니다. 제약바이오,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도 수백 퍼센트, 1000%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기타 그 밖에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약물도 코로나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만 얘기하면 또 주가가 상한가 한두 번씩 가요. 이렇게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봐도 어때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정작 본인들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슬슬 시장도 올라오고 기준금리도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는 뭐 알테오젠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좋죠. 알테오젠도 확실하게 윤곽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HLB도 사실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탑5 안에 다시 들었다가 이번 FDA가 불발되면서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바로 HLB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CRL은 제조 공정 쪽, CMC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였고 임상 약품에 대해서 혹은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이고요. 캄렐리주맙은 이미 항서제약이 중국 안에서만 연매출 1조 원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베테랑 기업의 성공한 약품인데, 물론 이게 이제 간암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건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번 FDA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지 임상 디자인과 약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HLB를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저도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52,000원부터 편입을 좀 해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황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성공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번 HLB에 FDA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야, 니네 이거 뭐 하나 보완해와, 이런 내용만 나와도 막 하한가 두드러맞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참고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이 막 칠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을 잘 보세요. 오랜만에 바닥에서 주가가 급등을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핑크색 선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대금을 발생하죠. 근데 이게 위에서 이런 모습이 발생하면은 따라 들어가긴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바닥에서 발생을 했죠.
이런 건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이에요. LS 일렉트릭도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원래 시작이에요. 보시면은 거래가 거의 없다가 몇 달 만에 대량 거래대금 만들어줬고 장대 양봉 뽑아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효율적으로 기회비용 아껴가면서 회전율 고려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발생한 기준봉에서 컨택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실제 매매했던 제 매매 일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S 일렉트릭은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요 날 있죠. 그 다음날 딱 사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분할 매도해요. 이렇게 해서 33%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그 뒤에 더 가고 말고는 뭐 나중 문제고, 보시는 것처럼 기준봉이 처음으로 장대양봉 대량 거래대금 터진 날에 딱 매수 접근, 그 다음날 당일에 사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익절이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고 가장 큰 장대 양봉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저도 그래서 그 다음날 산 거잖아요. 보시면은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이 발생했죠. 6,800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사서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리라는 종목 볼까요? 바닥에서 한참 동안 거래 발생 안 되다가 어때요? 이때 딱 1,600억 가까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이죠. 똑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한양행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 어디죠? 여기네요.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응용이긴 한데 이렇게 장대 양봉 대량 거래대금 발생하고 저는 그 다음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팝니다. 이렇게 해서 6, 7%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직장인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단기 수익 매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보자. 왜냐면 또 큰 금액을 굴리면 당신은 자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누구든지 솔직히 돈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서 주식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량 거래 장대 양봉만 가지고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내가 한번 굴려볼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운영을 좀 해본 건데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에 손절을 하나 하기는 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정도 매매를 해서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월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요때 이제 살살 달리기 시작해서 1월에 뭐 300, 2월에 400, 이때도 뭐 280, 그리고 이제 4월, 5월은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3, 4개월 동안 열심히 수익을 내고 왔으면요, 저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좀 쉽니다. 텀을 둬요. 그 흐름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장도 어때요? 4월, 5월 좀 부진했죠. 그래서 살살 달렸어요. 요렇게. 근데 6월 들어서 장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최근에 매매를 좀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0만 원만 가지고서 뭐 빠른 단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뒤에 보여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만 노려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어때요? 장대 양봉 여기 있죠. 대량 거래대금 터졌죠. 그 다음날 시세하루 지켜보고 거래가 다시 붙어주는 날 사고 팔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전산업, 이거는 제가 무료방에서도 도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매한 거예요. 이날 한번 매매하고 수익 내고 나오고요, 조정 다 나오고 다시 거래 붙을 때 한 번 더 접근해서 당일 수익 내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은 뭐야?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입니다. 보시면 오랜만에 장대 양봉 대량 거래대금 딱 터졌죠. 이제 요걸 기준으로 다음에 한번 대응하고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 한 번 더 매매하고 요렇게 해서 또 수익을 챙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대한전선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장대 양봉이 아니죠. 여기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이죠. 여기 대량 거래대금 얼마? 1조 5천억,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그래서 그 다음날 음봉에 종가로 매수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날 양봉에 팔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4, 50만 원 수익 그냥 내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딱 요날 어때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그러고 나서 여기서 포착이 됐고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서 고가에 팔고 나오면서 한 14% 정도의 수익을 땡겼습니다. 이때도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요. BH 같은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장대 양봉 대량 거래 대금, 그쵸? 이 종목을 당일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산다. 다음날 사고 팔고 반복하고요, 그 다음날도 사고 팔고 반복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유해서 또 사고 팔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다?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대금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로 하면요 10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일부러 좀 매매를 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매매하면 너는 뭐 스캘퍼냐, 그냥 단타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직장인 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한 3분의 1, 5분의 1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직장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1000만 원을 넘었던 게 언제입니까? 시작한 지 3개월 반, 대략적으로 한 100일 정도 만에 계좌를 따블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추가 수익도 만들고 있고,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이면은 이제 3배 되는 거죠. 1000만 원 시작해서 2000만 원 수익 보니까 3000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년 만에. 그럼 1년이면은 얼마가 되겠고, 그쵸?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많이 불려왔던 건데 1000만 원을 한번 좀 보여드려보자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제 메인 계좌는 따로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1000만 원에 초점을 두고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아요. 뭐 지금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번 조정에도 사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뭔가 종목을 언급하고 양봉 나오면 이야 김 대표 잘한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음봉 나오면 이거 잘하는 놈 맞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시간 지나서 한번 보세요. 2000만 원짜리 계좌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분기별로 한번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HLB도 제가 매도할 때는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HLB를 5200원에 4500주 정도 매수를 해서 별도의 계좌에 제가 들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돈을 다 벌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하고, 남에게 의존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확실히 빨대를 꼽아서 빼먹든지 뽕을 뽑아 먹든지, 그냥 자꾸 종목만 그냥 얻으려고 하고 내가 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쪽쪽 뽑아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또 말을 안 듣습니까? 저랑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아예 완전 남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 FDA로 인해서 뭐 결과가 뭐가 나왔는데 나는 이걸 A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뭐 B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그냥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A도 아니고 B도 아닌데 굉장히 엉뚱하게 C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한번 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뭐 배울 걸 배우시든지 수익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물론 저도 멤버십을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멤버십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입해서 이용도 가능하시기는 한데,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도 좀 잘 해드리고 있고, 머니코드 멤버십 추천주 해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뭐 따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공지 이런 식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영업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당장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기부터 좀 만드셔야지. 그게 안 된 상태로 가입해봐야 어차피 성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뭐 사셔야 되니까 이거 사실 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5% 10% 정도만 일단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김 대표 뭔가 좀 투자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 내 스타일에 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좀 배워보고 싶어, 그럼 그때 가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때 하라고요. 그쵸? 정말로 정직하게, 또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을 좀 일단 피하시고, 왜 그런데 자꾸 현혹돼가지고 지갑을 열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김 대표한테 빨대 꽂고 한번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좀 해보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대주전자재료가 됐든 나노신소재가 됐든 이미 제가 언급드린 단가 대비해서는 못해도 20-30%, 많게는 7-80%가 벌써 오른 상태예요. 대주전자재료를 8만원 9만원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빠졌어도 14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는 사람은 김대표 못하네, 밑에서 산 사람은 김대표 대박이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통일할게요. 지금 사야 되는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있고 또 있습니다. 조선 같은 거, 그런 거 좀 사 보시라고요. 제가 드릴게. 그냥 리포트도 아니고 매매할 수 있게끔 가격 딱 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 보면서 차트에다가 막 선만 긋고 개소리하는 그런 짜바리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그런 짝퉁들이랑은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도움을 좀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독자 10,000명 전까지는 제가 영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드릴 거고, 10,000명 되면 저도 제 밖으로 챙기기 위해서 영업은 좀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롯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문자로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매매를 하실 만한 추가적인 종목들 보너스로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지금 문자를 빨리 남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중간에 또 한번 녹화해서 다른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